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전과 러시아 국영 전력기업이 전력망 연계를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섭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탄력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의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생산량의 40%를 미국에 수출하는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감사원이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결과를 다음 달 공개합니다. 시즌 144경기 중 절반을 치른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 상위권 팀들과 원정 6연전을 치릅니다. 후반기 순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전력과 러시아 국영전력회사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공동연구 MOU를 체결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전력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슈퍼그리드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국전력과 러시아 국영전력회사 로세티가 지난 금요일 동북아 슈퍼그리드 실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의 전력망 연계에 앞서 러시아 천연자원을 공동으로 개발 활용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MOU는 한러 정상회담 기간 중 한국전력이 경제사절단 이론으로 참가해 추진됐습니다. 한러 양국이 우선할 수 있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에 대한 공동연구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공동연구에서 경제성 등이 입증된다면 동북아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수력과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면 원자력 비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은 앞서 지난해 말 중국 최대 전력회사인 중국 국가전망과도 동북아 슈퍼그리드 추진을 위한 MOA를 체결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몽골과 러시아 사이의 슈퍼그리드를 추진하고 이후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공동연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동북아의 경제와 환경, 평화 등 3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가 구도심 재생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원회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신경제 거점 조성, 의향, 예향, 미향 등 3향 유적지 복원, 산업단지와 대학 주변 대학촌 조성, 구도심 노후 주거지 재생 등을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3, 4개 주요 관문에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스마트시티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아차 광주 공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는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미국 무역 확장법이 발효돼 최고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제계는 기아차 광주 공장이 지난해 생산한 자동차 49만여 대 가운데 40%를 미국으로 수출했다며 관세가 부과되면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9일째였던 어제 발견됐습니다.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신원은 물론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DNA 감식과 부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수색이 이뤄졌던 전남 강진군의 한 야산에서 경찰관들이 시신을 들것에 싣고 내려옵니다. 시신이 발견된 건 어제 오후 2시 50분쯤. 16살 이모양이 실종된 지 9일째였습니다. 시신은 산 정상에서 50m가량 아래 지점에서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였고 냄새를 맡은 경찰견이 발견했습니다. 주변에도 옷가지나 휴대전화는 없었고 손 옆에 립글로즈 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장되었거나 나뭇가지나 기타 자연물로 덮어놓은 건 아니고. 실종된 이양의 가족들이 발견된 시신을 확인했지만 얼굴이나 키 등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각해 가족들도 시신이 이양인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양이 실종된 건 지난 16일. 아버지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다며 친구에게 남긴 메시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양이 만난 것으로 보이는 51살 김모 씨를 용의자로 추정했지만 김 씨는 다음 날인 지난 17일 목을 매 숨졌습니다. 실종 당일 이 양의 어머니가 이 양의 행방을 묻기 위해 김 씨의 집을 찾아오자 도주하는 모습이 집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용의자와 이 학생이 동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통신 자료와 통신 자료 등으로 미루어 봐서 동승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DNA 감식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숨진 김 씨의 당일 행적을 조사해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어등산 석봉 인근 등산로에 65살 류모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류 씨는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대는 류 씨가 혼자 산행을 하다 심근경색 때문에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단서가 될 계엄군 고백과 피해자 증언을 모으는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내일 5.18 고백과 증언 신고센터 현판식을 열고 80년 5월 당시 집단 발포 명령 체계와 시민 학살 경위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 증언 등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념재단은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접수된 고백과 증언은 오는 9월에 출범하는 5.18 진상규명위원회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흥 탐진강에 14년 전 댐이 건설되면서 국내 최대 고인돌인 배바위가 수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째 계속된 가뭄으로 장흥댐 수위가 낮아지면서 14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수년째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나룻배 모양의 큰 바위 하나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이 2m, 길이 9m, 덮개성 무게만 200톤에 달해 국내에서 발견된 최대 크기의 고인돌로 꼽힙니다. 예, 그 당시에도 최종적으로 다 조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향후 여건이 마련된다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배바위로 불렸던 이 고인돌은 댐 건설 당시 이전하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오랜 가뭄으로 담수호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몰민들은 어릴 적 놀이터기도 했던 배바위가 반가우면서도 수몰된 고향마을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저 돌은 저렇게 내려다 보니까 적게 보이지만은 한 30-40명씩 거기서 정신 먹고 개가리 하는 곳이 지금 눈에 뻔합니다.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으로 배바위는 또다시 물에 잠기고 다음 만남을 기약할 수 없지만은 수몰민에게는 잊지 못할 큰 위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감사원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감사 결과를 곧 공개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1년 동안 명산강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실태와 성과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감사 결과를 오는 7월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19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썼고 현재 의결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명산강 강바닥을 준설하고 승천보 등 2개의 보를 세우는데 2조 6천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압승에 힘입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정부의 개혁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 이후에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보통 선거가 끝나면 선거 결과에 대한 승패에 따라서 책임을 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이제 복당파와 친박계 간에 누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냐로 혈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 봤을 때 친박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쇄신의 바람을 늘려는 복당파의 싸움. 근데 김성태 대표가 어떻게 보면 트로이 목마 아니냐. 트로이 목마요. 예,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을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네. 친박계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깨기 위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한 트로이 목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어지고요. 네,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서로 이제 책임을 져라 뭐 네. 이런 건데요. 자, 그렇다면 바른미래당과 민평당 네. 서로 합당을 고려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보면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합종 연행을 해왔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워낙 지금 줄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틈새를 바른미래당이 생존하면서 보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이대로 가다 보면 보수 세력들의 이합 집산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고 민평당 역시 마찬가지로 2년 뒤에 민주당이 지금의 주지를 유지하지 않을 거라는 이제 생각으로 2년 뒤를 대비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문재인 정부도 개혁 정책의 탄력을 네. 받아서 지난주 검경 이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개혁이 이렇게 쭉 이어질까요? 네, 2년 전이죠.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외쳤잖아요. 그때 네. 나왔던 게 정치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나왔었는데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개혁 법안들을 우리 국회가 2년이 되도록 단 하나도 개혁 법안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지방선거 승리를 동력으로 최초 꺼내든 게 이제 검찰개혁이란 말이에요. 이 연장선에서 나머지 개혁 과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것이 이제 자치경찰제입니다.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치경찰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이라는 원칙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겁니다. 이제 인사권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동안 이제 국가경찰했잖아요. 네. 그것을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책임자를 뽑고 설치, 운영, 유지를 합니다. 네. 결국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걸 시행하려다 실패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연타로 실패했는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내년도에 서울, 세종, 제주도에 일단 시범 실시를 하고 네. 임기 내에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으로 보면 이제 지방자치분권의 지방자치 완성도 측면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맞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이 가능하다는 거. 단점으로 본다면 이제 지방재정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재정에 따라서 지역 간의 치안 수요, 서비스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문제성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다 보면 경찰들과 지역의 토세력 유착이 가능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떤 뉴스가 누리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을까요? 출근 시간 음주운전 단속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청년 동행카드 사업, 대학 기본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남겨졌는지 자세한 댓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술 마시고 바로 운전대를 잡는 것도 안 되지만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사고 위험이 크죠. 그래서 광주지방경찰청이 숙취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출근 시간에도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조심하세요, 성님. 술 먹지 마. 숙취 운전도 안 된대. 알았지? 많은 누리꾼들이 이 소식에 긴장하며 지인에게 조심하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아침에 단속 때문에 출근길 차가 막힐 것을 걱정하기도 하고요. 음주와 함께 교통사고의 또 다른 원인인 핸드폰 사용도 단속해주길 바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 전남본부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청년 동행카드 사업에도 많은 댓글들이 남겨졌습니다.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줘서 산업단지 취업을 독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청년 동행카드. 다음 달부터 매달 교통비 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직장인 또한 생활비 가운데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한테 필요한 거 아니냐? 주유비 가능이래. 파이팅! 신청 자격이 될 만한 지인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지원받으면 부담은 덜하겠지만 한 달 5만 원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부가 대학의 기본 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내용에도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대학 기본 역량 평가는 정부의 예산 지원과 직결돼 있죠. 광주와 전남북, 제주 권역의 대학 가운데 전남대를 포함한 14개 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고 조선대와 순천대 등 6개 대학이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거 선정 안 되면 국가장학금 못 받는다던디? 오마이갓, 우리 장학금 어떡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국가장학금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재학생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탈락한 대학들은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되는 2단계 평가에서 최종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전북 군산 앞에 있는 섬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는 데다 불법 송악 행위도 잦아 환경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전주 MBC 임홍진 기자입니다. 해태와 멸치 양식으로 이름이 난 군산 옥도면 계야도 푸른 바다와 한적한 어촌 풍경과는 달리 임시 야적장에 쌓인 쓰레기가 불에 타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각종 생활 쓰레기는 물론 폐그물에 폐가전제품, 심지어는 폐차까지 소각됩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면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지르고 고약한 냄새와 재가 공중에 퍼지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닷새 전 소각을 하다 번진 불로 도로 건너편 전신주가 그을리는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기도 했으며 갈수록 야적되는 쓰레기 양이 늘어나면서 불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버리기 쉬운 곳이니까 그냥 분리수거하지 않고 각종 쓰레기를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버리는. 계야도에는 주민과 선원 500여 명이 매달 수십 톤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지만 섬 지역 특성상 종량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이제 어디 버릴 데는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 저거 뭐 분리수거를 뭐를 만들어 주거나 뭘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각종 혼합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데도 지자체는 1년에 고작 2차례 수거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마을 한켠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또 몰래 쓰레기를 태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권유하지만 주민들은 비용 부담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량제를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준하는 시범지역으로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무단 폐기와 당국의 안일한 폐기물 관리에 섬 지역 환경 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국내 굴의 80%를 생산하는 경남 남해안도 굴 껍데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 껍데기를 화력 발전소에서 탈황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 MBC 장영 기자입니다. 굴 가공 공장 인근에 쌓인 굴 껍데기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심한 악취는 물론 육지와 바다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해마다 약 30만 톤의 굴 껍데기가 발생하는데 비료 등으로 쓰이는 것을 빼면 7만 톤은 이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 미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민들이 치우기에는 이게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면. 석탄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인 황을 제거하는 탈황제로 굴 껍데기를 활용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발전소 탈황 원료가 150만 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량 저희가 활용 가능하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굴 껍데기 성분이 석회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탈황 재료인 석회석으론 황을 85.4%만 제거할 수 있는데 굴 껍데기를 이용하면 99.1%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탈황 원료로 사용되면 한 10만 톤 정도는 소진이 되지 않나.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추가 비용입니다. 운송과 건조 비용 때문에 석회석 연료보다 2배가량 비싸고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남은 건 정부의 의지입니다. 자원 재활용과 연안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굴 껍데기 운송비와 탈황제 생산시설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광양에 들어설 예정인 전남 첫 공립예술고 건립 사업이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부지와 시설비 등의 문제 때문이었는데 드디어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제17대 전남도 교육감의 정책 공약이었던 광양 창의예술고 설립 사업. 전남 지역의 2개뿐인 예술고가 모두 전남 서부권에 있어 동부권 학생들의 상대적인 소외와 인재 유출 현상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추진됐습니다. 전남 최초의 공립예술고로 지어질 거라는 구상이 발표되자 저렴한 학비를 기대하는 예술전공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당시 관내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설립에 찬성하는 의견이 85.7%로 반대나 모르겠다는 의견보다 훨씬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면서 수차례 착공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절차상의 이유로 내년 개교가 또 한 차례 무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달 중순 전남교육청은 다음 달 착공을 확정했고 2020년 3월 2일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교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자 지역 예술인들의 기대감도 함께 무르익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1시간 더 연습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집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시간도 상당하고요. 예술고등학교가 지역에 있게 되면 부모님들의 지원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남은 과제는 공립이라는 취지에 맞는 저렴한 학비를 책정하고 실력 있는 강사진을 갖추는 일. 광양 창의예술고가 지역 인재는 물론 다른 지역 인재까지 찾아오는 내실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시즌 144경기 중 절반을 치른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 상위권 팀들과 원전 6연전을 치릅니다. 기아는 내일부터 사흘간 인천에서 SK 와이번즈와 주중 3연전을 치르고 주말에는 잠실에서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두산 베어스와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리그 중반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5, 6위권에 머물고 있는 기아로서는 이번 상위권 팀과의 6연전이 후반기 순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민선 7기 인수위 역할을 하는 광주혁신위원회가 경제자율구역 단계적 추진을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에게 제안했습니다. 김일태 광주혁신위 일자리 경제분과위원장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빅그린 산단과 도시첨단 산단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먼저 추진하고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광주역과 군공항은 2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광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연구 용역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 500여 명이 망명을 요청한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도 지난 5년 동안 1,700여 명이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따르면 난민법이 시행된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전남 난민 신청은 1,72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7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난민 신청자 대부분은 채무나 원한 관계 등을 이유로 신청했고 인종과 종교 등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전복에 이어서 수출 효자 상품인 김 산업도 재고 누적으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6월 기준 국내 김 재고량은 7,590만 속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0% 이상, 평년보다 5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중국이 올 들어 김 생산량을 늘려서 국산 김의 하반기 수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 지난해 수출 5억 달러를 돌파하며 참치와 함께 국내 대표 수출 수산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전남 지역 해수욕장 50여 곳이 다음 달 초 개장합니다. 다음 달 6일 완도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과 보성 율포 솔밭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전남 지역 55개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할 예정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다음 달 7일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 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개장합니다.